최근에 동해안, 그 다음에 거기, 영산강, 그 다음에 이번, 이거 뭐지, 이게 지금 안동 댐에서 금강하구도까지 가는데, 어쨌든 이래 해갖고, 그건 뭐, 한 달 정도 걸렸나, 뭐 이런 식이 되는데, 그동안에 빵꾸 한 번도 안 났어요. 와, 대박이다, 대박. 빵꾸, 그게 나면, 사람이 이제 피곤하지 않고 날씨가 뭐 좋을 때는 관계 없는데, 뭐 어제 같은 경우에 막 비가 흠뻑 젖었는데, 만약에 어제 잠자리도 잡고 거기서 세탁소를 찾아서 옷을 말릴 수 있어서 다행이었는데, 원래 그 사람이 있잖아요. 겨울에는 뭐 비가 오겠나 생각한다고 비가 안 올 거다 생각하고 다니는데, 겨울에 눈이 안 오고 비가 와버리니까, 하여튼 그 경험을 통해서, 하여튼 눈 비 올 때는 그냥 거기서 푹 쉬어. 그냥 강제로.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괜히 움직여봤자 좋은 거 하나도 없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만약에 피곤한 와중에서 막 이것저것 계속 이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하다 보면.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충분히 쉬는 게 제일 첫째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그래도 좀 이렇게 캠핑을 내가 좀 더, 라이딩을 즐겁게 오래 하려면 몸이 피곤하지 않아야 되니까, 조그마한 것도 집에서, 뭐, 텐트 많은 방법, 침낭 많은 방법, 텐트를 치는 거. 저는 텐트도 칠 때도 뜰 때는 피곤할 때는 앉아서 다 쳐버려요. 앉아서. 일어나서 왔다 갔다 안 한다니까. 갤 때도 마찬가지고, 그것만 빼놓고 앉아서 다 말아버리거든. 서서 움직이는 게 없어요. 하다 보면 이게, 하루에 뭐 8시간씩 뭐, 이렇게 10시간씩 뭐 자전거를 타요. 타다 보면. 그러니까 이게, 그러고 이제 원래는 안 그랬는데, 허리가 그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은 좀 많이 나서고 좀 그렇지만은, 허리 같은 데가 집중적으로 타격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 하다 보면, 그러니까 또 요번에 와서 좀 이거 허리가 그래서 느낀 건데, 밥 먹을 때도 군인 자세로 도 닦는 자세 있잖아요. 참선하는 자세, 그런 식으로 앉아서 먹어야 될 것 같고, 자기도 모르게 이게 허리를 아무 때나 쓴다니까. 힘을 빼고. 그러니까 이제 모든 근육을 안 쓰고 그냥 냅둬버리니까 척추가 부담이 가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자세를 꼿꼿이 하고, 자전거 타면서도 한 번씩 어깨도 풀어주고, 뭐 나름대로 이렇게 허리도 좀 이게 쉬어주고, 항상 의식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넉넉히 있으니까 이제 이게 내가 봐도 허리 쪽에 무슨 타격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요령, 빵꾸 떼어오는 거, 그리고 제가 지금 원래는 타이어 바람을 많이 넣으면, 타이어가 터질까 싶어서 예비 타이어를 하나 갖고 다니는데, 그 정도까지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의외로 자전거 고장이 그렇게 난다 하더라도, 어쨌든 자전거가 바퀴만 돌아가면, 빵꾸는 아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튜브 터질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있으면 또 튜브를 갈아 끼우면 되고, 솔직히 말해서 타이어가 찢어질 것까지는 없는 것 같더라고. 물론 산악 자전거나, 누가 그러더라고. 산악 자전거를 터졌는데, 그게 어쩌고 저쩌고 타이어도 터지고 튜브도 다 찢어지고 그랬다는데, 그렇게까지 우리는 아니니까. 산악 자전거, 그건 바퀴가 좀 크더라고. 근데 그런 이야기에 너무, 이런 거 저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빵꾸만 잘 떼어오는 걸로. 그리고 이제 어제도 보면은 여기 자전거 이제 정주를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쪽에 어디냐, 아라뱃길에서 쭉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남한강으로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남한강으로 오다가 그냥 지나쳐서 이게 낙동강으로까지 내려와 버리면 나중에 춘천을 따로 가야 된다고. 그리고 또 안동댐 또 따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아라뱃길에서 오다가 밝은 광장에서 춘천을 갔다 와야 돼. 북한강을 갔다가 다시 원점 회귀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게 한 왔다 갔다 해서 35km, 70km인가 그런 거고, 저 안동댐은 왔다 갔다 120km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내가 봐서, 그러면 되겠네. 혹시 인천을, 춘천에서 버스 타고 내려서 인천 사는 사람들은 인천까지 와버리면 그래도 안 되지. 그러면 밝은 광장에서
충주 탕금대까지 그쪽에가 또 공간이 비잖아요. 그러다니까 내가 봐서 코스 잡는 게, 어떻게 잡냐면은, 아라뱃길에서 제가 잡은 방법이 맞는 것 같아. 아라뱃길에서 밝은 강장까지 와가지고, 밝은 강장에서 춘천으로 가가지고, 다시 밝은 강장으로 와가지고, 탕금대나 수안보까지를 오는 거야. 탕금대나 수안보까지를 와가지고, 충주에서 버스 타고, 충주에서 버스 타가지고 자기 가고 싶은 데로 가는 거지. 충주에서. 그 다음에 이제 코스가 뭐냐면 저처럼, 지금 이번에 하는 거, 안동댐에서, 그거 어디라, 행천사거리에서 수안보를 갔다가 다시 행천사거리로 와가지고,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천길로 해서 금강길로 해가지고 금강자전거길로 해가지고 금강하고도까지 가는 코스. 이게 또 한 코스거든. 두 번째 코스죠. 근데 이제 앞전에 갔다 왔던 거, 영산강하고 섬진강이 사실은 이어졌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하는데 그 이어지는 길이 내가 알기로는 그 찻길이에요. 자동차도 완전 도로 싹싹 가는 거 자동차 거의 전용도로다시피 그런 건데, 그 옆에 이런 식으로 노견이 넓어요. 노견이 넓은데 자전거가 지나갈 수 있도록. 그래도 그거는 가면 안 돼. 그거는 그런 데는 무조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간도 버리고 그때 갔다가 자전거 길이 원래는 내가 옛날에도 그 길로 내가 차도로 간 적이 있는데, 안내를 하는데 보니까 다른 자전거 길이 생겼다 해서 뭐 새로 생겼나 싶어서 그래서 간 거거든. 근데 옛날에 간 길로 안내를 하는 바람에 내가 안 가버리고 그냥 왔어요. 그래서 이제 섬진강은 어떻게 가냐면은, 제 생각에는 이제 조만간에 이제 갈 건데, 섬진강은 저쪽에 서울에서 다시 동서울이나 뭐 강남이나 그거 가면 임실 가는 게 있을 거예요. 임실 가면 거기서 임실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타고 한 8km 가야 돼. 거기까지. 섬진강 댐에 가서부터 내려갖고 배알도를 내려가 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거는 좀 짧죠? 뭐 150km 되려나 모르겠네. 그거 끝나고 이제 제주도, 요거 끝났으니까, 그거 끝나고 제주도 갔다 오면, 제주도 갔다 오고 또 뭐 했냐면, 제주도 가기 전에 갖고 어떻게 할 수 있으면 이제 상주로 가야지. 상주로 버스 타고 내려가가지고, 아마 부천에서도 상주 가는 거 아마 있을 거예요. 상주까지 가가지고, 상주에서 상주보러 갔다가 저쪽에 낙동강 하고도까지 가보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해버리면 그랜드 슬램인가 뭔가 그게 되는 거지. 지금까지 지금 안동 댐에서 금강하고도까지 치면, 아까 잠깐 어제 저녁에 잠깐 쳐본 것 같은데 한 310km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행천 사거리에서 수안보까지가 왕복 20km고, 그 다음에 합강에서 대청댐까지가 왕복이 한 50km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그 거리를 합하면 한 380km. 그러니까 한 380km를 거리가 되는데, 하루로 계산 안 해봤는데 하루에 내가 한 40km밖에 못 넣는가 아마 그럴 거예요. 더 안 낮췄나 모르겠네. 계산 어떻게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데 하여튼 거리가 그 정도 됩니다. 그 정도 한번 되니까 뭐 빨리 가고 늦게 가고는 중요한 게 아니고, 하루 또 쉬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래 된 거고, 허리도 지금 몸이 건강이 중요한 거죠. 하여튼 거리는 그런 식으로 되니까 그 정도 거리에서 이거 한번 다닐만 해요. 보니까 한 300-400km 이렇게 되면은 아주 한번 다니기에 좋습니다. 그러니까 한 80km를 이제 달렸기 때문에 거기 섬진강 해봤자 한 150km. 거기서 이제 근데 요것도 거의 요번에 안동댐에서 여기까지도 거의 이제 사실 400km가 되는 게, 버스 타고 내려서 또 왔다 갔다 하는 게 있거든. 또 버스 타고 또 버스 타려면 또 10km 가야 되고, 거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버스 타고 안동댐까지 가는 데가 10km고 이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한 400km 이제 해야 되는 거고, 뭐 400km가 맞는 거죠. 그렇게 계산하면. 야, 그런다고 하면, 섬진강도 한 150km? 거기서도 이제 버스 타고 왔다 갔다 이러면 한 200km 되는데, 그래서 뭐 이거 절반밖에 안 되잖아요. 섬진강. 제주도는 그냥 그 말 그대로 뭐 거기는 뭐 배 타고 오고 하니까 그 정글에서 돌기 때문에 버스 타고 이런 거는 없어요. 점프해서 또 그 다음에 거기까지 가고 이런 거는 거의 없고, 배 타고 바로 돌면 되는 거니까 거기는 한 250km 될 건가? 그러니까 이런 거 하고 나면은 150km, 200km 이런 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래. 옛날에는 먹고 살기가 바빠갖고 그런다라고 하지만 진짜 옛날에 비하면 못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더 바쁘다고 봐야 되나?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학교 다닐 때 그 틈만 나면 그래도 마음 그것도 없어도 뭐 배낭 메고 막 이쪽 저쪽 놀러 다니고, 야 그게 진짜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안 나고, 그래도 그쪽에서 막상 이제 시간이 많고 이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 또 마음이 있어도 체력이 딸려서도 안 될 거고 하여튼 이유가 많아요. 근데 이 놀라고 이때까지 이 세상에 이때까지 태어나서 뭐 하여튼 힘들게 살았던 것 같아요. 지금 늦게나마 지금이라도 야 이게 얼마나 천만다행인지 몰라요. 하루를 살아도 제가 봐도 진짜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전거 캠핑. 야 이건 뭐 하루에 마음 먹으면 지금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40km밖에 못 온 것 같아요. 한 400km인데 온날 빼고 비가 오면 지가 알아서 핸드폰이 막 지 알아서 꺼지거든. 막 그래, 빗방울 맞으면. 오늘로 하면은 뭐 오고 가고 이런 날 빼고 나면 하루 쉰날 빼면은 실제로 자전거 탄 날은 10일이고 400km를 움직였으니까 하루에 40km밖에 못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짐을 안 실었으면 저 같은 경우는 많이 한 70km 갈 걸, 70km를 갈 건데 짐을 실어서 한 40km밖에 못 간 거예요. 뭐 저 기간이 뭐 2박 3일 이러면은 좀 멀리 갈 수 있는데, 이게 날짜 수가 막 이게 막 쉬는 시간하고 오고 가고 다 포함하다 보면 13, 14일 막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돼요. 많이 가는 게. 그리고 뭐 아예 안 가도 뭐 진짜 좋은 그런 게 많아요. 아까 말했다시피 뭐 노래 배우는 것도 좀 시간 나면 노래도 좀 배우고 그 남는 시간에, 그리고 또 동네 밤에 또 그 동네가 어떤가 하고, 또 동네 사람 사는 거 구경하고, 동네 밤에 또 산책도 좀 하고, 뭐 여기 볼거리 많아요. 이건 뭐 어떤 사람 낚시하는 사람들은 뭐 하룻밤새 한 자리에도 있는데 뭐. 아유. 그래도 저는 원래 텐트 치고 한 자리에 있었던 적이 거의 하룻밤 쉬는 적이 없거든요. 근데 요번에 그쪽에 공산성 앞에서 한 자리에서 이틀 밤을 보낸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는 진짜 드문데, 그런 경우는 한 뭐 50일 중에 한 번 정도 있으려나? 그게 이제 10일 넘고, 옛날에 뭐 그럴 때는 이제 20일 넘고 그러면 한 번씩 그럴 때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옛날에 어디서 뭐 하여튼 그런 경우가 한 몇 번 있었을 겁니다. 한 자리에 2번 있는 게. 그런데 있어도 막 몸이 피곤하고 그러니까 누워만 있어도 막 시원해요. 뭐 누워갖고 몸만 좀 비틀어도 시원하고, 그 휴식을 취하는 그게 진짜 달다니까. 하루 누워 있어도. 뭐 하루 다녀서 그 다음날도 잠 잘 와요. 근데 이제 솔직히 뭐 여기서 이렇게 해가면 쉬면서 느긋느긋 했으니까 집에 가면 쌩쌩 나른다, 그거 아니에요. 집에 가도 또 한 일주일 이상 또 그렇게 몸이 막 어느 정도는 활동을 하지만, 그래도 몸은 한 여기서 한 10일 그랬으면 집에 가서도 한 10일 동안은 좀 그래요. 이게 몸이 계속 회복이 조금씩 되는 거지. 뭐 가자마자 뭐 질질 놀고 했다 그래갖고 거기서 막 확 그러는 거 아니에요. 몸이 좋아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자. 하루에 자전거를
오늘도 9시에 왔잖아요. 9시에 출발했으면, 그 출발하기 전에 막 밥 먹고 짐 챙기고 그게 한 2-3시간 걸리고, 뭐 그런 식으로 하니까 9시에서 5시까지 보통 뭐 9시 자전거 탄다 하더라도 뭐 보통 아무리 못해도 5, 6, 7, 8시간 이렇게는 자전거에 올라타 있거든 항상.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렇게 뭐 아무리 쉽게 간다 하더라도 40km라도 뭐 거의 작은 건 아닙니다.